안녕하세요. 카브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업데이트했던 울프독 카보 자견 때부터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에피소드 1 새끼 때부터 분양 받으러 갔었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밑에 댓글란에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카보를 일단 그렇게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새끼 때부터 초유를 먹이면서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에서. 정확하게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1일 차인가 28일 차에 데려왔어요. 눈 뜨기 전에 데려왔고, 눈을 뜨긴 했으나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눈을 뜨고 부모 울프독에게 각인이 돼 버리면 조금 더 이 본능적으로 아무튼 길들여지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데려왔어요. 좀 일찍. 그렇게 이제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6개월까지, 5개월인가 6개월까지 실내에서 키웠습니다. 5, 6개월 정도 되면은 사이즈 말고 이제 체구라든지 이런 키는 이제 거의 성견에 가깝게 크고, 보통 1년이 되면 이제 다 크고, 또 나머지 이제 2년까지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었을 때는 거의 이제 좀 덩치가 좀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외에서 나머지 대형견들이 있었는데, 보더콜리 그리고 그레이하운드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 견사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초유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처음에 카보를 데려왔을 때 이게 좀 제가 잘못 데려온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게 늑대 새끼 맞아? 늑대 개 맞는지 싶을 정도로 이 얼굴이 처음에는 되게 납작했어요. 이렇게 코가 이게 납작한 상태였어요. 이 머즐이 되게 납작해가지고 얼핏 보면은 이 털이라든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털이 막 되게 거칠어요. 새끼인데 약간 좀 야생 곰 새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혹시 좀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진짜 늑대의 모습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새끼 때는 머리가 짧아요. 납작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발바닥 패드 있죠. 발바닥 패드가 새끼였었을 때부터 다 검었습니다. 다 깜장색이에요. 핑크빛 없습니다. 그냥 다 새까매요.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눈동자 있죠. 눈동자가 진주색, 회색, 정확히 잘 보면 이제 진주색의 빛을 띄웁니다. 절대로 이렇게 오드아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적어도 미드 이상, 그러니까 늑대 혈이 50, 60% 이상 이제 섞인 아이들은, 또는 늑대 새끼들은 다 진주색을 띱니다. 새끼 때는.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황갈색으로 변하거든요. 딱 보면 갈색,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진정한 야생의 늑대 아이들이 갖는 눈동자 색깔이에요. 그다음부터 진주색 눈을 띄고, 근데 이빨은 되게 새끼인데도 송곳니가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였죠. 유치인데
되게 가늘고 길었어요. 그래서 카보가 제가 봤었을 때 야생성이 이게 본능이 좀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먹는 것에 되게 새끼 때부터 좀 먹는 본능이 굉장히 커요. 이를테면 그 카보가 한 달이 지나가고 뭐 어느 정도 크면서 이제 뭐 그 쪼개가지고 이제 생닭 그 살코기 부분을 찢어가지고 이제 줬었을 때 자기가 입에 물고 제가 이렇게 막 다가가기만 하면 막 으르렁거려요. 그르륵 거려요. 그러니까 으르렁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런 소리를 냅니다. 계속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먹는 거 이거 그 혹시 뺏길까봐. 그게 조금 심해요. 그냥 보통 일반 강아지도 이제 그르릉 거리기는 하는데 그거를 조금 예민하게 되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새끼 때부터 있었던 부분이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강아지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개도. 하지만 그 예민성이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예민함이 굉장히 좀 평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인 것과 후각적인 거에 그리고 청각 이게 좀 일반 강아지들보다는 예민했고 왜냐면 제가 대형견이랑 또 소형견들도 그 전에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다 새끼 때부터 데려와서 키웠기 때문에 그거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늑대개라 그런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느꼈던 이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이 이제 좀 예민한데 이게 자기가 맡았던, 자기가 봤던, 자기가 들었던 소리가 아닌 새로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적인 태세, 행동. 이를테면은 뭐 백스텝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목줄을 하고 처음 이제 초반에 산책을 나갔었을 때 새로운 어떤 환경이랑 뭐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가면은 폴짝폴짝 뛴다든지 막 그 약간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막 뛴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새끼 때부터. 제가 카보 같은 경우는 한 달 차부터 바깥으로 데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예방접종 안 하고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깨끗한 곳에 이제 위주로 그 완전 새끼이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못 가고 근처 바깥에 공원 등지에서 이렇게 특수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했고 야생들 새끼는 뭐 예방 접종인 건 나가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야생 DNA가 있어서 면역력, 이뮤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강아지들이랑 달라요. 그래서 한 달 차부터 그렇게 그 산책을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늑대 카보를 분양받기 전에 좀 많이 조사를 했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제 문제점이 산책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많았고 이렇게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게끔 하고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게끔 하고 외부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자주 이렇게 접하게끔 하려고 한 달 차부터 이렇게 밖에 데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책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나마 아직도 그 경계 습성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몸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절대 내주지 않고 이렇게 스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를테면은 제가 주인이면 주인 친구가 새로운 주인의 친구인데 이 카보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이 새로운 사람이 자기를 이제 뭐 아이고 뭐 귀여워 뭐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뭐 보통은 이제 뭐 쓰다듬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몸 내두지 않아요. 이렇게 백스텝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돕니다. 돌면서 이렇게 스캔해요. 그게 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 이게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스캔하고 경계하는 습성이 되게 아직도 매우 강해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대형견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지금도 이렇게 몇 마리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 대형견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우기도 했지만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야생 DNA를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게 그 이제 산책도 시키고 제가 1년 차까지는 무조건 생식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철학이 특히 대형견은 보통 1년 차까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차까지 이제 뭐 이렇게 체중이 불어 나거든요. 덩치가 커지죠, 사이즈가. 그래서 1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영양 공급을 잘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 때는 그 마트에 파는 생닭 있잖아요. 600g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kg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다양하게 해서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한 4kg 정도까지 먹였어요. 4번 나눠서. 그리고 혹시나 다른 영양분이 모자랄까 해서 그 영양 튜브 그 영양제 있잖아요. 강아지 먹는 거. 그것도 4종류를 먹였어요. 예, 거기 파는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짜가지고 이제 따로 먹이고 혹시나 또 뭔가 또 부족할까 해서 간식으로 뭐 간식들 당연히 주는 건데 그 사료가 원래 균형 잡힌 그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간식으로 조금씩 줬어요. 그리고 조금씩 준 이유는 나중에 또 사료화 했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좀 내장 기관이 익힐 수 있도록 생식을 95% 줬다면 5%는 간식 개념으로 이렇게 사료를 조금씩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제 카보가 한 1년 정도 됐었을 때 그 분양을 해주신 그 미니 동물원 했던 그 사장님이 카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많은 늑대개와 늑대 아이가 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늑대개와 늑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양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단 사이즈와 그 털, 코트가 되게 이거 동배들이랑 다르다라고. 동배들도 그렇고 또 그 윗세대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카보 그 친척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얘가 카보가 한 3개월, 2개월이 넘어가는 2개월 반, 3개월? 그때부터 코가 이제 살짝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늑대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상은 마른 목걸로 엄청 커. 두상은 엄청 큰데 여기가 얄쌍하게 이렇게 탁 나와요. 근데 그게 2달 반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사이즈는 아직 작잖아요. 되게 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미니어처 늑대 모습이 보였어요. 아, 그때부터 내가 분양 잘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냥 미니어처 늑대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데 그냥 늑대인 거야.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아시다시피 울프독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그냥 큰 개를 키우려면 대형견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울프독을 키우려고 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늑대 같은 모습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를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특히 카보처럼 이제 컨텐츠
그 늑대의 혈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하면 완전 생긴 게 늑대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성향부터 해서 그냥 늑대인 거야. 근데 늑대 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키울 수 있는 건데 되게 아무튼 3개월 정도 됐었을 때 그 미니어처 늑대인 카보를 보고 되게 만족하고 흐뭇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왜냐면은 글쎄 저도 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는데 유난히 그 늑대라는 그 단어 그 단어가 주는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성인이 돼서 환경이 조정된 후에 그렇게 늑대개를 잘 분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애드리브로 합니다. 지금 말을 대본 같은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감정 이런 것도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라 혹여나 뭐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또 뭐 버릇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버릇, 뭐 말이 좀 느릴 수도 있고 뭐 조금 말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생방송 이야기하듯이 이제 하는 거니까. 다만 생방송이 아니라서 이게 질문자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이제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곧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그때는 생방송 켜서 질문 같은 거 그대로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카보가 3개월부터 이제 미니어처 늑대처럼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커갑니다. 이게 금방 크더라고요. 한 6개월까지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성견은 아닌데 성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청소년기 그 사춘기 소년들처럼 이렇게 좀 성인 같은데 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 이렇게 막 여드름 난 그 아이들 있잖아요. 한참 클 때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훌쩍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6개월부터는 이제 저기 그레이하운드하고 그리고 보더콜리 그리고 샤페이도 있었어요. 샤페이도 있고 그래서 합사를 시켰습니다. 합사를 시키고 산책 매일 가고 그리고 털 색깔이 약간 거무칙칙했었는데 처음에 그 자라면서 그 이렇게 황갈색으로 봄에 코트가 그리고 검은색이 섞이고 황갈색이 주로 섞인 이제 그런 코트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카보의 특징은 모두 미드 이상 하이 컨텐츠의 울프독의 특징입니다. 미드 이상 하이 컨텐츠. 하이 컨텐츠의 울프독의 특징이 뭐냐? 늑대의 특징이랑 똑같아요. 완벽하게. 예. 그 특징을 말하잖아요. 그게 다 늑대의 특징인 거예요. 두상이 마른 목골, 그리고 주둥이가 이렇게 앞으로 날렵하게 나와 있고, 좁은 가슴, 그리고 그 다리가 길어요, 굉장히. 이렇게 쭉 빠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눈이 황갈색. 여기 송곳니가 굉장히 튼튼하게 길게 빠져 있고, 패드가 어렸을 때부터 검은색이고, 눈색은 어렸을 때 진주색이고, 색깔이 점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뭐 완전히 화이트 계열로 북극 늑대 같은 경우도 아틱 늑대도 하얀색이지만 실제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실버 뭐 검은 쪽에 가까운 약간 어두운 실버에 가깝거든요. 그게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이렇게 경계 습성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야생에 있는 늑대의 특성과 특징입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그 그레이하운드하고
보더콜리 샤페이랑 같은 이제 팩으로 합사를 시켰는데, 그때는 당연히 카보가 덩치가 좀 그나마 비교적 작은 이제 상황이어서 그레이하운드, 특히 그레이하운드에게 서열, 그레이하운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카보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카보는 그 울프 쪽, 그러니까 늑대 쪽 DNA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사실 이제 팩 개념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라기보다는 알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그레이하운드를. 그래서 뭐 그레이하운드가 막 밥도 다 뺏어 먹고 막 조금 그레이하운드에는 얼씬도 못했죠. 그러니까 대장 같은 존재였죠, 그레이하운드가. 근데 하지만 나중에 1년이 지난 후에 그레이하운드 덩치보다 더 커지면서 이제 그레이하운드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뭐 이런 사건은 제가 다음 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년차까지 카보가 완전히 이제 성견으로 갈 때까지 1년차, 물론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또 사이즈는 더 커집니다. 근데 1년차까지 잘 그렇게 산책도 하고 그레이하운드, 뭐 보더콜리, 그 샤페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잘 이렇게 좀 팩을 이루어서 그렇게 지냈었죠. 여기까지 두 번째 그 울프독 카보 분양 때부터 그 지금까지 키우면서 특징이라든지 요소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곧 1000명입니다. 1000명 하면 제가 최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해드리고 그런 소통하는 시간 자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